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지수 하락이 아니라 어디서 지지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부채 한도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태족이 될 때까지 서영호의 리치 붐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드셨죠. 오늘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략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렸는데, 시장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적인 요소가 해결되지 못하면 상당히 좀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경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일단 우선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훨씬 더 좀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두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9월 28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화면상에 보시면은 이런 마디 흐름들을 보이는 차트상에 1차 상승이 나온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이후로 2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다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장세에서 상한가 흐름들 마감됐고, 오늘 제가 이제 수익실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실 잘했다고 또 인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주였죠. 지난주 제가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은 대원미디어였습니다. 대원미디어 흐름들을 보시면은 9월 13일에 드렸던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지난주 월요일에 드렸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첫 번째 대량 거래 터지고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대원미디어 역시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오늘 같은 장세에서 19%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조정권 자리 이용해서도 공략 가능했을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을 이용해서 눌림목 자리 공략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제가 어제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위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수익이 났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장세로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경우에는 업종별 순환매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문의 전화 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10월달부터 연말 내년 초까지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 셧다운은 피했지만 예산 전쟁이 안개 속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여러분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올해 1월 달에 취임을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산안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가 10월 달부터입니다. 9월까지 예산을 책정을 하고 10월 달부터 이제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무슨 예산안이야?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미국은 9월 달에 시작이 돼서 1월 달에 시작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학교가 9월 학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노이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설정법입니다. 이 부채 한도 설정법이 뭐냐면 어느 선까지만 부채를 유발시킬 수 있어 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안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1년에 그 어느 정도 선을 항상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부채를 추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돈이 없어서 파산한다라기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월급도 지급할 수 없고 이제 테이퍼링도 할 수 없고 채권을 매입할 수 없고 이러니까 부도가 날 거야. 이런 얘기들의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좀 정치적인 노이즈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안을 싸잡아서 한 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공화당은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그런 노이즈가 채권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 다음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주게 되고 반대로 달러를 선호 현상이 나타나 주게 되고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 신흥국에 편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물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스가 총리 사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 이후에 좀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3,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요 뭐 어떤 가격 지지대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선 중국은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밤, 그죠? 오늘 밤, 즉 10월 1일 미국 시장의 금요일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0.8%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월요일날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즉 오늘 금요일부터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화요일 아침 사이까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부채 한도 연장 여부가 합의가 된다라면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리스크는요 수치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도 제가 어제까지 종목을 실현하고 저희가 어제 실현한 종목 중에는 동국 SNC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번쩍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요거 매도하고 현금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아직 현금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결과값들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투입을 하셨다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물타기나 분할 매수,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어떤 결과값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나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지수 하락이 아니라 어디서 지지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부채 한도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된 흐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 실적 뒷받침된 종목은 쉽게 말해 존버하시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다져가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를 종목을 좀 기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농화성과 대원미디어 같이 될 수 있는 종목 SM라이프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순환매를 노려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오셔서 종목들 교체해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장 너무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